사회교과서 8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봅니다. 학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 현준이 아버지께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학용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 학용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돈과 노력이 필요할까? 학용품의 색깔과 모양은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준이 아버지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떤 학용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학용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과 노력은 어느 정도일지도 생각하고 학용품의 색깔과 디자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현준이 아버지 회사가 학용품을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본 것처럼 생산 품목, 생산량, 생산 비용, 홍보 방법 등을 고려해야겠죠? 교과서 9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이 아버지 회사에서는 필통을 생산할 때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판매량이네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판매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준이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생산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생산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판매할 필통의 양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적절한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볼까요? 종류별 판매 순위가 나와 있네요.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천 필통이고 가장 적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철제 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필통은 60만 개 정도 판매가 되었네요. 어떤 종류의 필통이 잘 팔리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천으로 만든 필통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철제 필통이 튼튼하긴 하지만 소리가 크게 나다 보니 가장 인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연도별 제조 회사 수가 나와 있네요. 매해마다 필통을 만드는 회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필통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 가격과 생산 비용이 나와 있네요. 필통의 생산 비용은 1,500원으로 같으나 판매 가격은 모두 다르네요. 필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필통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필통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사람들은 다른 회사 필통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필통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많이 팔리더라도 고정된 생산 비용이 있어 이윤이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준이 아버지 회사에서 어떤 필통을 얼마나 생산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90쪽 아래에 적어봅시다. 다 적어보았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1,000필통을 만들어서 2,100원 정도에 판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을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91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분석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기업의 제품 기획회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과 재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물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물건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다양한 기준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윤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경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경쟁하는 이유는 다른 기업이 만든 재화나 서비스보다 더 많이 팔아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 여러 기업은 서로 소비자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광고나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가격을 내리고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소비자들은 더 나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그래프를 보았더니 연도별 판매량이 나와 있네요. 지윤, 2016년에는 300개의 필통을 판매했어. 태안, 필통을 가장 많이 판매한 것은 2018년이야. 재하, 연도별 필통의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민성, 그래프의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만개 단위로 나타내고 있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재하이죠. 연도별 필통의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연도별 제조 회사 수가 나와 있네요. 2016년에 필통을 제조한 회사 수는 3개이다.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가 가장 많은 시기는 2018년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필통 수를 나타낸다. 연도별로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중 알맞은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 마지막 문항이겠죠? 지금처럼 같은 필통을 제조하는 회사가 점차 증가한다면 다른 회사와 경쟁하여 이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떠올려 봅시다.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것을 남기려고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윤이겠죠?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과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까닭을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